이영철 작가님 모셨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 과정이 1인 창직 과정이니까 창직.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여쭐 건데요. 예. 우선 퇴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직장에서? 이제 5년 6개월 아니다. 5년 9개월 됐네요. 5년 9개월. 예. 6년 다 돼가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직장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지금 29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29년. 지난 뭐 5년 9개월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동안 제가 듣기로는 그 전 세계 아주 유명 트레킹 코스를 이렇게 다 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몇 군데나 도셨어요? 뭐 10군데 정해서. 10군데. 예. 대표적인 저 코스가 어디예요? 그냥 뭐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실 때 다 뭐 선망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가 또 뭐 안나푸르나 뭐 라운드 하는 거라든가 밀포드 뭐 이런 영국 횡단하는 길도 있고요. 뭐 등등 해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그런 길들만 골라가지고 제가 한 10군데를 정했어요. 거기를 차례차례 이렇게 쭉쭉 매년 한 2개씩 돌았습니다. 1년에 한 2개씩? 예. 예. 거의 혼자 가셨죠? 대개는 혼자 갔고 예. 중간에 제가 남미 갈 때 남미 쪽에 뭐 잉카라든가 또 저쪽 그 파타고니아 쪽에 예. 좀 여행할 때 그때 한 35일 했는데 좀 남미가 좀 겁이 나가지고 예. 그때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좀 제 블로그 통해서 이렇게 예. 이 공모를 해봤어요. 아, 예. 제가 이런 계획으로 일정을 예. 바꿀 수가 없고 이제 한 35일 하는데 이제 그대로 일정 그대로 따라가면서 갈 사람이냐 하니까 한 35명 정도가 이렇게 뭐지 공모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어. 남자분들 4명 모셔가지고 예. 저는 모르는 분들하고 5명 이렇게 아. 같이 했었죠. 30분 예. 동안.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이제 여기가 창직 과정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장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트레킹 코스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쩌다 하시게 됐어요? 글쎄요, 그냥 이제 뭐 우리나라 뭐 봉급쟁이들 다 그 같은 로망이 있듯이 저도 이제 뭐 한 29년 동안 기업체 하면서 뭐 되게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개인 사업도 아니고 해서 뭐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잘 쉬지도 못하고 해서 머릿속에만 항상 이제 내가 그만두면은 절대 뭐 다시 또 뭐 일하고 하지 말고 그냥 여행하고 싶은데 쭉좀 계속 돌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신문 같은 거 보다가 잡지 보다가 이게 무슨 뭐 해외 유명한 뭐 트레일이나 이런 뭐 걷는 길들 뭐 이게 뭐 나오면은 좀 오려두고 이렇게 스크립트하고 그랬죠. 그래서 쭉 꿈만 키워오다가 그냥 이제 퇴직하자마자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예. 부인이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전혀요. 아 그래요? 나름대로 이제 그 이제 중간 중간에 제가 약도 많이 발라놨고 그래서 약도. 그 필요한 서로 이해하니까 이제 그만큼 서로 이제 기업체들 뭐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생하잖아요. 예. 자기 시간 별로 없고 저는 예. 사실 기업체 29년 동안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외여행 별로 안 해봤고 출장 외에는 국내도 어디 뭐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돌이켜보면 좀 감옥살이 같기도 했고 그래서 예. 그런 것들 다 이해했기 때문에 어. 뭐 충분히 뭐 제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여행도 뭐 종류가 많은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뭐 일반 우리가 여행 뭐 패키지 여행, 테마 여행 또 무슨 하여튼 여행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저기 오지 여행 뭐 이렇게 오지 탐험 여행 이렇게 있는데 트레킹 여행은 뭘 트레킹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글쎄 뭐 복잡할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어디 예를 들면 국내에 어디 한 군데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서 혼자 어디 간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가는 뭐 이렇게 도보 여행이죠. 가는 자동차 편 검색해 볼 것이고 그걸 검색해 본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걸을 때 시작점이 어디고 끝나는 점이 어딘가 그런 것도 다 파악하잖아요. 네. 요즘 보면 인터넷에 다 정보가 나오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좀 정보를 조사해가지고 하면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예. 특히 뭐 언어만 조금만 된다고 하면은 네. 요즘 영어만 조금만 하면 뭐 이렇게 되게는 되니까 뭐 그냥 어려울 거 없고 그냥 이제 어디 뭐 영국 한다 간다면 뭐 이게 그 사전에 이제 항공편 조사하고 뭐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대개는 가는 거 오는 거 해서 왕복 며칠 동안 딱 하면은 그만 일단 그 표를 끊고 나서 계획은 세세한 계획들은 그 표를 끊은 다음에 짭니다. 아 표를 먼저 끊으시고 이제 예, 계획은 다음에 예, 세우시고. 큰 윤곽은 있으니까 아. 세세한 것들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동선들은 이제 나중에 항공권을 끊은 다음에 이제 짜죠.
예. 이렇게 자유여행 뭐 재밌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저기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여기 밑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 그 이영철 작가님은 저 특이하게도 거의 지금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책을 지금 5권, 4권 내셨나? 네, 이거요. 그리고 지금 한 권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예.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된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글쎄 뭐 저는 이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여행해서 책 내고 이런 건 생각 안 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간 여행이 이제 그 2011년 연말 12월 달에 그만두고 2012년도부터 백수였는데 2012년도에 그 1월 달에 1월 초에 이제 백수 첫 신부 백수 신부로 그 남해 바래길이라고 혼자 가봤어요. 남해 쪽에 바래길 이제 차 몰고 가서 혼자 거기서 3박 4일 쭉 한번 돌아봤는데 이제 그때는 뭐 막다니 어디 뭐 출근할 때도 없고 하니까 그냥 혼자 갔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난생 처음 그게 그 뭐 나홀로 배낭여행이었어요. 그때가 혼자 너무나 그게 겨울이니까 1월 초니까 겨울이죠. 아무도 없고 바래길에 그때 바래길 지금 한 10개 코스가 있는데 그 당시는 한 4개 코스만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쭉 걸었죠. 그냥 좀 겁도 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근데 그때가 엄청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좀 전에 몰랐는데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길을 약간 좀 겁먹으면서 걸어보니까 그 바닷가 그다음 또 남해 바닷길 가면 이게 뭐 가천 다랭이 마을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도 참 멋있잖아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밥 사 먹고 이런 여관에 잠자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너무 이게 역시 나 맞구나. 그동안 내가 여행을 꿈꿔왔던 게 나랑 딱 맞는 거구나. 그때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바로 그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는 거를 3주 거를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갔다 왔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왔고 그때 뭐 카메라도 하는 거 가고 가지고 별로 사진도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갔다 오고 이제 나서 그걸 이제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그랬죠. 그때만 또 제가 직장에 한솔재지가 이제 종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 오래 근무해가지고 또 이 출판 쪽으로 많이 또 이게 막 달아요. 그래서 그 종이 일하는 출판 일하는 후배가 우리 선배님 그거 여행 갔다 온 거 잘 봤는데 사진도 좋고 좋다. 뭐 글빨도 뭐 명필은 아니지만 좀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좀 약간 좀 그거를 다음에 뭐 산티아고 간다고 하는데 갈 때는 좀 뭘 좀 준비하고 가지고 한번 글을 좀 써봐라 해서 그런 제안을 하길래 저는 또 그냥 귀가 솔깃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뭐 제가 내 이름으로 책을 낸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마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 당시 백수 첫해 10월달에 갔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출판사 하시는 그 사장님이 이게 조그만 1인 출판사예요. 조그만데 큰 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카메라 찍어주고 뭐 조그만한 거 파나소닉 루이스라고 그 모델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그 태블릿 PC 아주 간편한 거 해서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가지고 매일매일 기록을 하래요. 그래서 노트북도 갖고 네, 왔어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그 가가지고 그 파리로 들어가지고 한 45일 동안 30일 동안 걷고 15일 동안 그 주변에 뭐 포르투갈 같은 여행을 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이제 그 현지에서 이렇게 그 저녁에 그 블로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하던 친구가 가서 혼자 가가지고 아무 뭐 없이 가서 그냥 매일매일 그 사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올리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 시차가 있으니까 읽어보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제 지인들이랑 또 산티아고를 동경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제 블로그에 보면 그때 그 뭐 댓글들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 그런 댓글들 누가 달고 막 관심 가져주니까 되게 업되는 거예요. 여행 자체가 매일매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건 부담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몸에 익히게 되고 해서 제가 거의 한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렸거든요. 그게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이제 올리는 게 그냥 그 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되게 보면 이게 사진들을 한 하루에 한 200장 찍게 되면 거기서 한 40장 정도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사진을 쭉 올려가지고 약간 사이사이 약간 글만 좀 써주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서 이게 돌아오니까는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원고를 쭉 썼어요. 한 2달 만에 원고가 쓰여지더라고요. 한 번 계속 그렇게 해서 옛날 안나푸르나 갔다 왔던 거하고 산티아고 했던 거랑 2개 묶어가지고 안나푸르나에서 산티아고까지라는 책으로 해서 유명 출판사는 아니지만은 이전 조그만 출판사에서 책을 냈죠. 그래서 그분도 뭐 이제 많이 팔릴 거 기대한 건 아닌데 제가 약간 그 퇴직자이고 이런 저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걸 아니까 좀 약간 스토리감이 되겠다 싶어서 약간 나름대로 좀 홍보가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해가 첫 책인데
그 교보의 여행 분야에서 한 7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물론 제 지인들도 있고 제 회사 사람들도 많이 사준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 되게 좀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갔다 와서 뭐 안나푸르나니 뭐 산티아고니 뭐 좀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때 좀 꽤 많이 읽혔죠. 그거 하고 나서 약간 좀 원고 쓰는 게 좀뭐 될 것 그 같더라고. 지금도 뭐 저 요즘 많이 바쁘시다며 뭐 트레킹 저기 가이드? 예, 지금 이제 제가 그 동안에 국내 동해안 해파랑길 한번 두 번 돌았고 그냥 그 산티아고 가는 길에 순례길에 그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가기 전에 해파랑길을 한번 쭉 해파랑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부산에 그 우리 동해 그러면은 부산 그 오륙도가 오륙도 위쪽은 동해고 오륙도 밑에는 남해예요. 그래서 오륙도 앞에서부터 쭉 걸어서 해안길로 해가지고 저기 고성의 전망대. 통일전망대까지가 770km. 산티아고 순례길이 782km 거의 똑같죠. 아 그렇구나. 그거 갔다 오고 해서 나니까는 이제 좀 책도 쓰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책은 동해안 해파랑길 한번 전지훈련 삼아 걸어본 거 나서 그 덕택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성공적으로 완주했고 또 돌아와서 다음에 해파랑길 한 번 더 걸었죠. 그때는 이제 네. 전지 훈련이 아니라 진짜 뭐 느끼면서 네. 카메라 잘 해서 사진 잘 찍으면서 책낼 목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해파랑길 책이 한 3권이나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개장도 되기 전에 개장은 작년에 됐는데 저는 2012년도에 2013년도구나 종주 2번 해가지고 그때 책을 냈죠. 예 그러셨고. 그 처음 책으로 요즘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예? 많이 바쁘시대요. 뭐 그냥 이렇저렇 출신이 제주도시죠. 예예. 예.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을 이쪽 육지로 오셨다고 예.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 와서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그 참 일반 직장인들 그 특히나 이제 대기업에 오래 근무한 직장인들이 볼 때는 참 신기할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보니까 조금 별종이신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막상 해본 사람은 별거 아닌데 이제 저는 저가 별종이지 않고 그냥 가장 그 성공했던 뭐 성공하면 이상한데 초기에 이때 안나푸르나 그이 어라운드 하는 게 한 해발 5,5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백두산 높이 2배죠. 좀 위험한 데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좀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그냥 뭐 모르고. 이제 백수가 한 달 동안 해보니까 뭐 만난 사람마다 보면 그냥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제일 그 듣기가 얄밉고 많지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얄밉잖아. 그걸 왜 물어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안나푸르나 준비할 때부터는 이제 약간 좀 그런 말 해도 약간 자신감 생기는 거야. 나 안나푸르나 트레킹 준비하고 있어. 그럼 뭐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학교에서 그래서 진짜 그 갔다 온 다음에 그게 2월 제가 2월 말에 가서 3월 초에 3월 중순에 돌아왔는데 갔다 와서 해발 그 높은데 약간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2월 말 3월 중순이면 제일 추울 때 아니에요? 예, 그때가. 추울 때인데 그때 한 눈도 많았고 좋았는데요. 그때 제가 막 너무 막 고산병 때문에 사실 그 해발 5,500m에서 뭘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멍해서 그냥 또 올라가서 뭐 확 벅차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아래 그 가보신 분도 알지만 그 내려가는 경사가 되게 올라갈 때로 안만 올라가는데 엄청 험한 막 눈길도 그래가지고 위험하고 해서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게 걱정이다. 그래서 오로지 그 걱정 정상에 섰는데 그래서 대충 한 절반 정도 내려오니까 그때 겨우겨우 이게 뒤돌아보고 막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야 그냥 아이고 살았구나 싶어서. 예. 근데 그때 그게 하고 나니까 오고 나서는 뭐 사실 이제 퇴직자들은 이제 보면한테는 이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선망이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만나면서 기도 죽고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그잖아요. 뭐 약간 어쩐지 약간 좀 기가 꺾이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갔다 오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게 별로 뭐 현직이나 뭐나 그냥 뭐 다 뭐 똑같은 그런 이상한 그 뭐라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랄까 그런 게 막 생겼어요. 뭐 그게 가장 큰 저한테는 그거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저기 지난 9월 20 며칠 제가 또 제주도를 내려갔는데 제주도 내려가서 그 제주 동복리에 있는 제주 이글루라는 그 후배가 하는 도움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펜션에서 제가 묵는데 제가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TV를 틀었더니 이 작가님이 제주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방송도 뭐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나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영철 작가 이렇게 해서 그 네이버에 치시면 블로그도 아까 제 블로그 말씀드렸죠. 블로그도 친구도 맺으시고 거기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생생하게 들어 있고요. 이 책을 비롯해서 지금 책을 4권을 내시고 지금
5번째가 아마 내년 초에 나와요. 네, 내년 초에 이제 제가 그동안 여행했던데 이제 그 동해안 해바람길 빼고 해외 그 10군데 좀 묶어서 이제 세계 10대 트레일 가이드북 이런 제목으로 어떤 그 이제 여행 그거는 출판사에서 권해서 지금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예 뭐 그건 당연히 다 원할 수 있고 네. 원래 좀 다른 뭐 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다른 여건이 안 맞아서 또 저를 저기 꿈해지더라고 네. 여행 전문 출판사에서 하는데 네. 뭐 그곳이 제가 이제 그동안 여행했던 모든 거를 다 압축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미니 토크라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예, 그동안에 제가 걷기, 그러니까 걷는 여행, 장거리, 먼 길을 오래 걷는 쪽으로 여행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은 다 좀 했던 이런 것 거고 같아요. 예.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원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은 다른 쪽에 좀 먼 길 걷기보다는 한 군데 좀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쪽에 역사나 문화 쪽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탐방 이런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 이게 좀 걷고 하고는 차를 타더라도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예. 문화, 역사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예. 그런 걸 좀 여행을 해서 해외 쪽으로 해서 좀 책도 내보고 싶고 예. 이제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뭐 참하고도 하고 아일랜드를 각각 한 3주 하고 한 달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걷는 목적으로 참하고도도 전체 길 중에서 그 호도요이라든가 또 야딩 풍경구라고 걷는 길이 좋은 길이 있어요. 거기 걷는 목적으로 가서 3주 동안 있다 왔는데 또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위클로웨이라고 좋은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 일주일 걷는 목적으로 가서 뭐 나머지 3주 동안은 다른 여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년 봄부터 해서 참하고도 하고 아일랜드를 또 이 걷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눌러 앉아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뭐 아일랜드 같은 데는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이 문화가 많이 정서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내고 그래서 공부해가면서 여행을 해보고 싶고 그런 글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런 책도 그러면 거의 뭐 한 해 한 권 정도는 내실 수 있겠다, 그죠? 그냥 글쎄 뭐 다작이라는 게 사실 좀 경박해 보이긴 한데요. 뭐 1년 내내 고생만 하면서 쓴다는 거는 그 경박하지 않다고 봐. 1년에 한 권씩 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다른 일 안 하고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1년에 한 권 정도는 내보고 싶네요. 예. 네. 하여튼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백수 되시기 전에도 트레킹이나 아니면 등산 이런 거를 즐겨 하셨어요? 아니 진짜요. 저는 어디 제가 집이 저 평촌 안양 평촌인데 그 집에 옆에 수리산, 뭐 관악산, 청계산 이게 다 있거든요. 거기만 그냥 주말에 뭐 시간 별로 많지 않고 하니까 한 서너 시간 쫙 올라 내려오고 막 이런 식이었죠. 제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하고 이제 제가 뭐 어디 지리산이나 뭐 한라산도 뭐 한 몇 번 안 와봤고 지리산도 거의 안 가봤고 서백산도 딱 집에 한 번 가봤는데 저는 그런 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럼 그 700km 정도 되는 그 처음 순례길 거기 산티아고. 네, 트레킹 하시기 전에는 여기 동해부터 아 대파랑. 예. 준비 제가 준비보다는요. 제가 한 번 딱 언제 계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그 말년에 한 3년 전에 퇴직하기 3년 전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영업 본부장이었는데 막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쪼이고 이제 연말 되면 항상 이제 요즘은 임원들은 그러거든요. 항상 연말 되면 제가 임원 생활 직장 29년 중에 9년 동안 임원 생활 했는데 한 초기 한 5년 동안은 뭐 그냥 난 안 잘려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한 5년째부터는 뭐 항상 연말만 되면은 연말 11월 말만 한솔은 매년 11월 30날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렇게 그 목이 간질간질. 홍보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그 해에 여름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루 휴가 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그냥 그 운동화 신고 그냥 물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름에 이제 혼자 평일날 휴가 냈으니까 집을 나섰죠. 한 새벽 5시쯤 일어나가지고 나서 쭉 걸어서 거기서 안양천 따라가지고 쭉 가면 청계산으로 갑니다. 쭉 길이 좋아요. 청계산 올라갔다가 청계산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가 만경봉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죠. 아무 좋아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혼자.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다음 그 어디로 오냐면 양재구 화물터미널 있어요. 또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우면산 예. 또 올라갔어요. 우면산 올라가니까 또 괜찮아. 또 올라갔다가 또 쭉 내려오면 사당으로 떨어집니다. 사당. 넘어와가지고 사당역에 와가지고 이제 좀 점심 먹고 해 먹고 약간 좀 쉬었다가 또 사당역에서 그 관악산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하루에 하루에 신기하죠. 근데 이제 평소에 물론 산은 조금씩 하나씩 올라봤는데 그때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막 머릿속에 복잡해서 막 하면서 걷다 보니까 좀 약간 정리도 되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까지 관악산 올라가서 저쪽 안양에 있는 그 삼성산도 있어요. 글로 내려와가지고 안양 유원지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때 하루에 산 4개를 올라오는데 5시에 나와가지고 저 8시 반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제가 이게 그때 운동하시고 카타르시스를 느끼셨구나. 이게 나랑 맞구나 진짜. 내가 그동안에 등산할 때 별로 이게 뭐 하루씩 할 때 별로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내가 이게 맞구나. 이게 체질도 맞고 근데 하체가 좀 귀찮은 것 같구나. 그래서 예. 그때 막 자신이 생기더라고. 예. 그때 3년 전인데 그때 진짜 이게 내가 앞으로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막연하게 이제 그동안 뭐 해외 트레킹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잘리고 나면은 바로 잘리구나. 시작하다 해서 그때 한 거죠.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좀 이게 좀 훈련도 뭐 하체 헬스 좀 하고 뭐 그런 거. 군대 연세. 그 이제 닭띠 5, 7년 닭띠 좀 60이지 60. 이게 나이가 들면 예. 저도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군대 가면 뭐냐면 예. 저도 이제 트레킹도 가고 막 산악 자전거 이런 걸 즐겨요. 예. 근데 제 집사람을 설득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아까 잠깐 최대의 난관이죠. 근데 이제 저는 즐기고 싶은 게 사실 세계 그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 집사람 설득을 어떻게 제가 근데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안나푸르나 갔다 와가지고 아까 느낀 이 감정 뭐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서 내가 이제 백수가니까 집에서 뭔가 하자 기여를 하자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그냥 그럼 아침만 사실 아침이 저는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와이프는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와이프도 뭐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그만둔 여자인데 이제 돌아가서 또 이제 아들은 뭐 지금 해외 유학 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하고만 셋이 사는데 딸은 직장 나가고 7시 반에 나가는데 아침 챙겨주는 게 되게 막 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아침 한 끼만 내가 책임진다고 공표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해서 뭐 찌개 만들고 한 게 아니고 뭐 저녁에 뭐 김밥 사다가 놨다가 좀 데워 죽을 수도 있고 똑같은 거 좀 이렇게 사다가 좀 냉동시켰다가 얼려주기도 하고 또 뭐 샌드위치 구워주기도 하고 감자 좀 이게 막 삶아서 이렇게 그걸 막그 으깨 가지고 이렇게 버터하고 막 섞어서 계란이랑 삶으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노력을. 그런 걸 하나 해주니까 이게 아침 그게 하는 자체보다는 신경 쓰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그게 여자들이 그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뭘 만들까 걱정하면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되게 제가 점수를 우리 딸하고도 되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직장 잘리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그런 걸 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딸도 직장 나가지고 우리 아빠가 해준 아침밥 먹고 왔다 뭐 이래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막 친구한테 보내고 막 이런 게 되게 유쾌했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예를 들면 그런데 약간은 좀 노력을 좀 이제 해야지 되고 사실 어디 해외 여행 혼자 가는데 집에 있는 와이프가 또 동의를 안 해준다? 약간 별로 참 반갑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실 힘도 안 나고 모든 게 좀 꺼려지고 맞아요. 방향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00% 동의를 얻어야 되고 특히 걷기 여행은 그 아시다시피 돈 들 게 없잖아 사실. 해외 나가도 이제 항공권이라는 게 한 미리만 3, 4개월 전에만 하면은 100만 원이면 다 됩니다. 어디든 해도 100만 원 하면 다 됩니다. 싼 게 많이 나거든요. 가서 사 먹고 또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잠자는 거 요즘은 뭐 다 다인실 있잖아. 뭐 호텔 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 게스트하우스라는 거 다인실. 산티아고 가면은 뭐 코골이도 많고 한 넓은 네 방에 2층 침대 있어가지고 거기 자거든요. 저는 제가 그때 남녀 혼숙했어요. 지금은 약간 구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잠자는 거에만 좀 익숙해진다면은 별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뭐 돈 들 게 별로 없죠. 돈이 많이 안 됩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었는데 예. 제가 보니까 체질은 DNA를 타고나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DNA를 타고나야 돼요. 모든 게 제가 알보니까 제 경험상. 근데 아마 DNA를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건 반대인데요. 뭐 본인이 노력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처음에 뭐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다니신 거 보니까 아마 체질은 타고나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건데 많이 안 드는. 돈이 많이 안 되냐? 예를 들면 이제 남미다. 남미 35일 이제 물론 거기는 하루 종일 걷는 게 아니고 한 10일 정도 걷고 나머지 35일은 차 타고 운동할 때 얼마 정도 35일 정도면 선생님 얼마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글쎄 남미 비행기 값을 뭐 한 1,000만 원 안 들어요? 한 500에서 1000? 그러니까 대개는요 이게 패키지로 가려면 1,200~300만 원 듭니다. 35일이면 밖에 하고요. 우리 갈 때는 제가 그때 블로그에 올린 게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 보면은 이제 35일 뭐 저기 브라질로 들어가서 쪽에서 막 나를 갔다가 올라와서 페루로 나온다. 35일인데 일정 바꿀 수 없고 비용은 이제 600만 원 안에서 해결된다. 600. 예, 현지에서 엠블레를 하자 했더만은 저기 갔다 와가지고 550만 원 들었어요. 딱 하니까 한 사람 총무를 해가지고 총무가 돈 그때부터 현지에서 큰 돈을 모은 게 아니라 현지에서 100불씩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지고 해서 돌아와서 정해보니까 550. 생각보다 많이 안 되네요. 그것도 항공료 포함해가지고 정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항공료가 비중이 제일
100만 원입니다. 한 100만 원 한국으로. 영국 여행 갈 때도 제가 여러 번 갈아타면 돼요. 예, 영국 여행도 한 달 동안 갔는데 420만 원 들었고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로그에 그 이제 그 안나푸르나 갈 때는 그때 블로그 맞아? 예? 누들스라는 예, 누들스 라이브러리 누들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쓰는 게 잘 모르지. 예, 누들스가 이제 우리 누들은 국수잖아요 국수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누들스가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들스 서재 그래서 누들스 라이브러리 누들스 라이브러리. 거기 보면 그 사실 경비는 다 있어요 세세하게 뭐 맥주 한 잔에 얼마 먹고 다 맥주. 막 엑셀을 쫙 해가지고 그걸 제가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전부는 아닌데 뭐 영국 여행, 뭐 프랑스 몽블랑 여행 뭐 한 절반은 다 해놨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게. 자, 요 정도 하시고 자 오늘 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같이 계시다가 이따 식사하고 그런가요? 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많이 좀 빨라.